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또 가장 개인적인 질문일 겁니다. 바로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철학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는 감각, 그 정체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머릿속? 아니면 심장? 어쩌면 애초에 그런 건 없는 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궁극의 질문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쳤던 두 철학거인을 링 위로 모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찾기 위한 이들의 치열한 사상 대격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쪽 코너부터 볼까요? 바로 자아의 설계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사람이었어요. 데카르트가 그 진리에 도달한 방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걸 아주 체계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첫째, 내 감각을 믿을 수 있나? 둘째,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나? 셋째, 심지어 내 몸조차 진짜 내 것이 맞나?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나니 딱 하나가 남더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폐허 속에서 그는 마침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아마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거예요.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진짜 나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라는 기계, 이 조종석에 타고 있는 조종사, 즉 생각하는 순수한 정신, 영혼이야말로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비물질적인 나와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적인 몸, 이 둘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심신이원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100년쯤 지나서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아 개념의 해체 전문가 데이비드 휴미죠. 그는 데카르트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놓은 이 자아라는 성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휴는 좀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복잡한 논리 대신에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썼죠. 자, 지금부터 당신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정말 변하지 않는 단단한 나라는 게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나는 나 자신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보는 건 항상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감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휴메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건 사실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지금 느끼는 따뜻함, 어제 먹었던 아침 식사 기억, 문득 떠오른 생각, 스쳐 지나가는 감정, 이런 온갖 경험들이 그냥 한데 묶여있는 다발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걸 영화에 비유하면 쉬워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정지된 필름 조각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휴는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수많은 감각과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한테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과정 그 자체다. 경험의 강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양쪽 선수가 자기 주장을 다 펼쳤습니다. 한쪽은 단단한 나가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건 없다고 하죠. 그럼 이제 메인 이벤트, 이 두 사상을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확 들어오죠? 데카르트에게 인간의 본질은 변치 않는 영혼이라는 실체지만 휴메게는 그저 끊임없이 변하는 지각의 다발, 즉 과정일 뿐입니다. 한 명은 자아를 확립하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자아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하려고 했어요. 정말 정반대죠? 이 대립을 아주 멋지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를 단단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봤고 휴는 나를 한순간도 똑같지 않은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된 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죠? 또 요즘 핫한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내 정체성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 하는 고민까지. 이 모든 현대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논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빚어낸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물, 휴미 말한 흐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 세기의 대결의 승자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여러분의 나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단단한 보석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한편의 이야기일까요? 뭐 정답은 없겠죠. 어쩌면 이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아닐까요? 네, 잘 들어봤네요. 네, 들어보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 즉 인간은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형상이고 인간의 몸은 인간의 진료이다. 그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완전히 하나로 하나의 실체를 이룬 것, 그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그 형상이 즉 인간의 본성이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본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들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생각들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데카르트가 이제 그걸 다 깨트리고 완전히 새롭게 인간관을 세우려고 한 거죠. 의심하고 완전히 의심했을 때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그런 지식, 즉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 거기서부터 정신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질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니까 인간은 정신과 물질 그 두 가지의 완전한 실체, 그 독립적인 실체의 조합, 그것의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 정신이라는 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감각, 감정의 기억일 뿐인 것인지, 실체가 아니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하는 인간의 감각과 감정의 흐름일 뿐인지 어떻게 데카르트 말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 생각은 그냥 감정의 흐름일 뿐이고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존재하는 실체, 우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체는 물질밖에 없다. 여기에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옳은 생각, 이성적인 생각, 바른 생각이다 라고 흘러가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 데카르트의 생각이 인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전부다. 사실 모든 게 육체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장악하도록, 세상을 장악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데카르트의 인간관의 의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네요.